1인당 소득 수준과 인구 증가율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X축에 있는 변수가 Y축에 있는 변수를 코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 혹은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낮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X가 Y를 코드하는 거죠. 여기서 X는 소득 수준이고 Y는 인구 증가율입니다. 좀 헷갈리네요. Y를 제가 GDP라고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소득 수준이 인구 증가율 N이라고 쓰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코제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인구 증가율이 소득 수준을 코제한다. 그러니까 Y축에 있는 변수인 인구 증가율이 높으니까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Y축에 있는 변수 인구 증가율이 소득 수준을 코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세 번째,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 소득과 인구 증가율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를 코제하는 게 아니고요. 제3의 요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3의 요인 때문에 소득은 떨어지고 인구 증가율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는 제3의 요인 때문에 소득은 높아지고 인구 증가율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OVB라고 부르는데요. 뭐의 약자냐면 Omitted Variable Bias라고 해서요. 뭐 그냥 OV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계량 경제학 이런 데서 통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누락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누락 변수 혹은 omitted variable이에요. omitted variable.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째,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이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소득 수준을 코제하는 것이다. N이 Y를 코제하는 것이다. 인구 증가율이 N이고요. Y는 소득 수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이다. 혹은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이건 되게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수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2020년 들어서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작년까지 뭐 계속 제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계속 연구해 왔던 분야도 있고 제가 전공이 이제 매크로 레이버니까 매크로 레이버를 계속해서 이제 해왔고 사실 이제 뭐 동시에 몇 가지 주제를 같이 합니다. 작년까지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연구를 조금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좀 다른 연구 주제로 좀 바꾸려고 하던 중에 출산율의 변화, 각 국가마다 이제 출산율의 변화가 최근에 비교적 조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비교적 이제 한 뭐 20년 가까이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다루어 왔고 명확한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러한 변화를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많은 연구가 되었고요. 유럽이라든가 이제 북미 국가들, 뭐 US, 캐나다 이런 국가들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 연구 주제를 조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논문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뭐 뉴스 접하셨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급여 신청, 그다음에 뭐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금 뭐 최대 규모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제 실업의 문제랑
고용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연구를 했었는데요. 한국은행에 계신 분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런 문제들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저출산 문제는 아마 올해 연구를 좀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올해는 당분간 또 경제 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와 그 실업의 문제를 조금 더 스터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좀 나오면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그럴게요. 한국은행에서 계시는 분이 좀 뭔가 요청을 또 하셔서 좀 급하게 작업을 좀 해서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워낙 바빠서 경제 위기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뭐 여하튼 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연구를 사실 오래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뭐 별 쓸데없는 얘기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제할 수가 없어서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되게 메이크 센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미티드 베리어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어떤 제3의 요인이 하나 존재해서 제3의 요인이 N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득 수준 Y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이 둘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인구 증가라는 것과 소득 수준 사이에는 사실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제3의 요인이 존재를 해서 그 제3의 요인이 동시에 인구 증가율과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좀 비교적 수고로운 작업들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 4장에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명 시기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요. 당시에 이제 인구와 경제 성장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멜더스 모형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썩 매력적인 모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 멜더스 모형을 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율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인구 증가율이죠. 인구 증가율을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봤던 솔로몬 모형에 포함을 해서 인구 증가율과 소득 수준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 스텝 더 나아가서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국가마다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160여 개 국가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국가 간의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증가율의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3%인 국가와 인구 증가율이 4%인 국가 사이의 소득 격차는 얼마나 될까? 분명히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은 낮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소득 수준이 인구 증가율의 차이로 인한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3%인 국가, 뭐 여러분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이 붉은색 직선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추정한 거니까요.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하나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3%인 국가의 로그 소득 수준은 여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예컨대 1%인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 2%의 차이가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엄청난 소득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물론 로그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잘 읽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 소득 수준하고 여기 소득 수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소득 수준은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고요. 여기 소득 수준은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가 여기고요. 거의 뭐 1인당 소득 수준이 한 2,000달러도 되지 않 3,000달러, 2,000달러 수준인 국가와 그 다음에 어떤 국가들이냐면 여기 있는 국가들이에요. 6만 불, 5만 불 정도 되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에서는 대충 얘기해 보면 인구 증가율 2%포인트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모델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